세계 최고의 조선 대국이라 칭송받던 중국 조선업은 최근 10년 사이 품질 저하와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문제에 직면하며 글로벌 선주들의 냉혹한 외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무려 2배에 달하는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 가치가 신뢰의 파산과 함께 한순간의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은 산업계의 거대한 비극입니다. 이러한 중국 조선업의 몰락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력 부족을 넘어서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균열과 눈앞의 수량 성과에만 집착한 무리한 경영 방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떠난 거대한 해양 시장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는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며, 이는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준비된 철저한 기술 전략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조선업이 어떻게 100조 원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글로벌 전략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형 선주들은 과거 중국에 발주했던 선박 계약들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이미 인도받은 배조차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조기에 폐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대형 해운사는 중국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을 인수한 지 고작 3년 만에 치명적인 엔진 결함이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주는 수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중국 측의 부품 호환 불가능 문제와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결국 수리 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조 비용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채 배를 고철값에 팔아치워야 했던 이 참담한 사례는 단순히 운이 나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조선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스와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등 세계적인 해운 강국들의 대형 선사들 역시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며 엔진 과열과 누수 같은 고질적인 품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들이 처음에 한국보다 20%에서 30%나 저렴한 중국의 파격적인 가격 제한에 매료되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것이 결국 경영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배를 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예상치 못한 결함들이 속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소들은 보증기간이 지나자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박의 품질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 간 거래의 근간이 되는 신뢰의 파산이며 30년에 달하는 선박의 수명을 고려할 때 선주에게는 치명적인 배신입니다. 선박은 인도 후에도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조선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조차 저버림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말았습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오히려 품질 저하라는 독이 되어 돌아왔고, 이는 원가 이하의 무리한 수주 경쟁이 낳은 참담한 결과물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싼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고품질 자재 사용을 줄이고 숙련된 기술자 대신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겉모습만 멀쩡한 이른바 유령 선박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 중국산 선박을 기피하는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고선 시장에서 한국산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시장은 이미 중국 조선업에 대해 냉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100조 원의 계약이 증발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세계적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신뢰의 공백을 완벽한 기술력으로 채우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국가가 한국이며, 중국의 몰락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거대 국영그룹인 CSSC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중국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기존의 대형 국영 조선그룹 두 곳을 강제로 합병하여 무려 19개의 조선소를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로 모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거대 국영 조선그룹들을 강제로 합병하며 19개의 조선소를 한 지붕 아래 모아 세계 최대 규모의 CSSC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 아닌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 기업들을 하나로 묶은 위험한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부실 조선소들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 투자 대신 합병을 택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조선소 뒤에 심각한 결함과 경영 문제를 숨기려 한 것이 중국의 치명적 실책이었습니다. 더 큰 병폐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용 방식인 할당량 시스템으로 중앙정부가 부여한 생산 목표 수치가 품질보다 우선시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들에게는 배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보다
할당량을 채워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 출세와 승진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적 지상주의 아래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이 강행되었고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거나 검사를 형식적으로 생략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진수식에서 화려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며 홍보용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했지만 실상 바다라는 냉혹한 환경은 중국이 숨기려 했던 모든 부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운항을 시작한 배들은 용접 부위에서 물이 새고 엔진이 과열되며 전기 계통이 합선되는 등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중국 조선소들의 기술적 한계와 공정 관리의 허점은 더욱 처참하게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수주 당시의 약속과 달리 건조 과정에서 일정 지연은 일상이 되었고 최종 품질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해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했습니다. 세계 최대라는 CSSC의 간판은 결국 기초가 부실한 모래성임이 드러났으며 선주들은 이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중국 조선업의 위태로운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처음에 한국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매료되어 중국을 선택했던 그 달콤한 유혹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 보수 비용과 경영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18년 인도된 중국산 LNG 선박이 엔진 결함으로 운항 2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며 설계 수명 20년을 비웃는 참사를 낸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하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업의 시스템과 공정관리 그리고 품질 보증 체계 전반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동일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다른 선박들에서도 유사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중국 조선업의 자정 능력과 개선 의지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며 가스 유출을 완벽히 차단해야 하는 특수 화물창 기술은 중국이 단기간의 보조금이나 물량 공세로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이 분야의 기술을 갈고 닦아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선주들이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수주 실적에서 한국은 14만 급 이상의 대형 LNG 운반선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며 시장의 절대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비등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장의 구도는 기술력이 핵심인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완벽한 독주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조선 시장은 저가 벌크선 위주의 중국과 고난도 기술 중심의 한국으로 완전히 양분되었으며 시장은 이미 품질과 신뢰라는 가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한 품질 불량을 넘어선 신뢰의 파산은 선박의 평균 수명인 30년을 고려할 때 선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25년 이상을 거친 바다에서 견뎌야 하는 선박의 특성상 사후 관리와 부품 공급을 외면하는 중국의 태도는 산업의 근간을 흔듭니다. 특히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하며 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LNG 선박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한계는 더욱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된 중국산 LNG선이 단 2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표류한 사건은 전 세계 해운업계에 거대한 충격과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을 넘어 중국 조선업의 품질 보증 시스템 전반이 글로벌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다른 선박들에서도 유사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자정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점입니다. 이러한 신뢰 위기는 곧바로 2025년 수주 실적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전 종목 싹쓸이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등하게 경쟁하는 듯 보였던 중국은 2025년 대형 LNG선 수주 실적에서 단 한 척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기술이 필요 없는 저가 선박은 중국으로,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으로 향하는 시장 분화 현상을 보입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 산하연구소의 보고서 역시 중국의 양적 성장이 대규모 보조금에 의존한 품질 낮은 성과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한 척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구조 속에서 질적 성장에 실패한 중국 조선업은 점차 수익성 악화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이러한 부실 징후를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은 의외로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입니다.
민간 조선업의 기술과 설비가 곧 군수 조선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국 민간 선박의 부실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척의 군함을 쏟아내며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렸으나 현재는 자국 내 조선 역량이 크게 쇠퇴했습니다. 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선소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존스법의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경쟁 없는 환경에서 혁신을 멈춘 미국 조선소들은 비싸고 품질 낮은 배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 해양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미 해군 정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조선 역량은 중국에 비해 무려 232배나 뒤처져 있어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 시 군함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지와 수리, 그리고 운영을 뜻하는 MRO 역량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함을 많이 보유해도 제때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면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정비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동맹국인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점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굵직한 뉴스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과거의 영광을 넘어선 새로운 전성기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와 HD 현대중공업의 미함대 MRO 수주 성공은 한국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파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조선 기술이 미국 본토의 방위산업 생태계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4년 6월 한화오션은 약 1억 달러를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국 필리조선소의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거대한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의 대형 조선소를 직접 인수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글로벌 조선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5년 호주의 군함 전문 건조사인 오스탈까지 추가로 인수하며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미국 현지 조선소를 사들이는 이유는 외국 선박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법안인 존스법 때문입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연안 수송 시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해외 조선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건조 기술이 뛰어나도 존스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미국 내수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현지 조선소 인수는 시장 선점을 위한 필연적 결단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생산성이 압도적인 한국에서 핵심 블록들을 제작한 뒤 이를 미국 필리 조선소로 운반하여 최종 조립하는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인 생산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미국 조선소들의 낙후된 건조 방식보다 선박 제작 기간을 무려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어 가격과 납기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또한 2024년 8월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앨런 셰퍼드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며 미국 군함 정비 시장에 거대한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정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실력을 인정받아 2026년 1월에는 4만 톤급 대형 화물 보급함인 세사르 차베스함의 MRO 계약까지 추가로 따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성사된 이 계약은 한국 조선업이 미 해군 군함 정비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독보적인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대내외에 증명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국가의 정비 서비스를 경험해 본 결과 HD 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이 가장 훌륭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과 안보 자산이 집약된 군함 수리를 한국에 맡겼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 간의 신뢰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기술적 결합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 훈련의 차원을 넘어 방위 산업의 공급망과 제조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들어 파는 제조 기업에서 탈피하여 미국 국방 시스템의 핵심 부문을 지탱하는 전략적 기술 플랫폼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의 야심찬 글로벌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을 넘어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블루오션인 인도 시장을 향해
돛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이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 조선업의 향후 5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HD 현대는 2025년 12월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대규모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배타적 협약을 체결하며 인도 시장 선점을 향한 거대한 포석을 두었습니다. 약 20억 달러, 한화로 3조 원에 이르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 탄생을 예고하며 글로벌 조선업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앞지른 압도적인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건비가 급상승한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과 부품 생태계가 부족한 인도의 현실은 한국의 앞선 조선 기술력이 현지에 뿌리내려 거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HD 현대는 이미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 조선소와 설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며 인도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 등 국방 분야로 확대되며 한국의 기술이 인도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역시 2047년까지 세계 5위 조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마리타임 암밋칼 비전 2047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도는 약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00척 수준인 상선대를 이 500척 규모로 확대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한국의 기술 지원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거대한 해상 라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촘촘하게 둘러싸는 전략적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협력 벨트 안에 갇혀 고립된 나라는 바로 중국이며 중국 조선업은 위아래로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부가 가치 시장은 한국의 기술에 밀리고 저가 시장은 한국과 인도의 연합전선에 밀리면서 중국 조선업의 입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5년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해 무거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중국 조선업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조선소의 배를 주문하는 행위 자체가 글로벌 선주들에게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100조 원의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된 이 비극의 본질은 단순히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오직 속도와 양만 쫓으며 본질을 외면한 무분별한 과욕의 대가입니다. 중국은 숫자상으로 세계 최대 조선국 타이틀을 차지하며 점유율 50%를 넘겼으나 그 속은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배는 결국 바다에 떠야 하며 거친 파도와 염분 가득한 환경은 중국이 화려한 홍보 뒤에 숨기려 했던 모든 부실과 기술적 한계를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한국 조선업이 거둔 오늘날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2015년부터 겪어온 지옥 같은 구조 조정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인고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불황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속에서도 한국은 LNG 화물창 기술과 친환경 선박 연구에 매진하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켜낸 기술적 자부심은 이제 한국을 전 세계 에너지 안보와 해상 물류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LNG 운반선은 물론 미 해군의 작전 수행을 위한 정비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중국 조선업이 보여준 화려한 숫자의 허상은 거친 파도 앞에서 무너졌고 한국 조선업은 실력으로 증명된 진짜 항해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계약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이번 비극은 기술을 무시하고 속도와 양에만 집착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지속 가능한 산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다 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선주와의 변치 않는 신뢰이지만 중국은 그 신뢰를 배신함으로써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장의 이익보다 제조업의 기본기를 끝까지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LNG 화물창 기술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갈고 닦은 노력은 과거의 고통을 오늘날의 기록적인 수주 대박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와 해군 작전을 뒷받침하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우군을 얻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금이 한국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결코 자만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다음 과제는 한국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숙련된 현장 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조선업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교육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조선업에 숨겨진 인력난이라는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해양 패권은 더욱 공고해질 수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이 미국 및 인도와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며 전 세계 해양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허망한 몰락부터 강대국들이 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까지 우리는 한국 조선업 승리의 진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국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신뢰를 지키는 자가 최후에 웃게 된다는 진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눈앞의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산업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담이 아니라 더 넓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대한 대항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숙련된 조선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가올 미래의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소중하고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의 실태와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리스크들을 더욱 날카로운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고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나보세요.